인사말을 듣고 놀라실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수위 조절을 위해 마음을 억누르고 쓴 인사말입니다. 가볍게 할 수 있는 인사말조차 왜 저렇게도 독하게 썼을까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 제가 겪었던 일을 듣게 되신다면 분명 저 표현 또한 굉장히 순한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그때 받은 상처는 모두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그 사람과 같이 지냈던 기억을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몇 번이고 씻고 싶을 만큼 기분이 더러운 일을 겪게 되었거든요. 누구보다 믿고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죠. 다른 분들께서는 제발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80년대 후반년생인 저는 그 시절 보통의 가정과 같이 평범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에서 자란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성별임에도 불구하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같은 유치원은 아니었지만 어머님들 두 분께서 친하게 지내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들끼리도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지금은 없어진 단어인 이웃 사촌처럼 지내던 집안의 친구였어요. 인형놀이와 스티커놀이를 하기보다는 남자아이들처럼 뛰어노는 걸 좋아했던 저는 정채와 동네 주차장과 놀이터를 뛰어다니며 친하게 지냈어요. 부모님과 아이들까지 가깝게 지내다 보니 종종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기도 했고 여름에는 같이 휴가도 보내곤 했죠. 그럴 때마다 양쪽 부모님들께서는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는 짓궂은 장난을 저희에게 치시고는 했습니다. 시은이는 얼굴도 예쁜데 애가 밥도 잘 먹고 반찬 투정도 한 번을 안 하네. 시은 엄마는 좋겠어. 시은이가 말도 잘 듣고 밝아서. 우리 정채가 시은이 밥만 닮아도 내가 좀 편할 텐데. 정채 엄마가 시은이 본 모습을 못 봐서 그래. 보통 남자애들보다 더 난리야. 오히려 정채가 더 얌전할걸? 일주일만 시은이랑 같이 있어봐. 그러면 정채가 예뻐 죽을걸? 그래도 여자아이가 소극적인 것보다는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게 낫지. 나는 우리 시은이 같은 딸이 있었으면 하는데. 나야말로 정채처럼 얌전하고 똘똘한 남자아이가 아들로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왕에 말 나온 김에 아들, 딸 삼을 겸 우리 사돈이나 맺을까? 나야 좋지. 시은이같이 야무진 며느리 있으면 정채가 무엇을 하든 걱정이 안 되니까. 정채야, 너도 예쁜 색시 생겨서 좋지? 이 다음에 너희 둘이 다 크면 결혼하는 거다. 우리 시은이는 좋겠네. 잘생긴 남편을 먼저 찜해놓고. 물론 부모님들께서 저희를 놀리려 한다는 건 알았지만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 짜증도 내고 울음도 여러 번 터뜨렸습니다. 너무 어렸을 적부터 가까이 지내던 사이다 보니 가볍게라도 우리 사이를 이성의 관계로 이어주는 장난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건 사춘기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죠. 서로를 이성으로 느낀 적도 없었고 친구 이상의 마음은 눈꽃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서로 무슨 말이든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이였어요. 서로가 동성 친구보다 편하게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였고 서로 좋아하는 이성 친구의 마음을 해석하고 설명해주는 사이로 정채와 지냈죠. 학교에서는 제법 괜찮은 외모로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둘이었지만 항상 서로를 무척이나 징그러워하며 친구보다는 남매처럼 툭탁툭탁거리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서로 다른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지만 우리 둘 사이는 이전과 같았죠. 그러다 정채가 저희 학교 학생 중 한 여자아이를 눈여겨봤는지 그 아이의 연락처를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평소에 언행이 좋지 않고 말도 소문도 많은 여자아이라 걱정되는 마음에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야 박시은, 빨리 걔 번호 좀 알려줘. 걔 말고 다른 애는 안 돼? 걔 소문도 안 좋고 너랑 어울리는 애도 아니야.
그건 내가 만나보고 판단하는 거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너 혹시 나 좋아하냐? 그래서 걔랑 잘 되기라도 할까봐 번호 안 주는 거야? 오, 박시은. 뭐? 내가 미쳤냐? 줄게. 내가 당장 줄게. 대신에 너한테 무슨 소문 나든 나랑은 절대 상관없는 거야. 정채의 말에 화가 났던 저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여자아이의 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제가 번호를 주고 얼마 되지 않아 사귀게 되었죠. 서로 잘 만나는 것 같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채와 사귀던 여자애가 저에게 오더니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야, 박시은, 너 걔 그런 애인지 알고 나 소개시켜줬니? 뭐?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이야? 둘 사이의 일이면 둘이서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난린데? 어쨌거나 너 때문에 걔랑 사귀게 된 거 아니야. 걔 원래 그렇게 변태처럼 구는 애야? 아직 정식으로 사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달려드는 놈이 어디 있어? 무슨 소리야? 정체 말로는 너희 사귀기로 했다고 하던데? 사귀기는 누가 사귀고 있어? 그냥 서로 알아가는 단계였지. 너 설마 걔 성적 호기심 채워주려고 나 이용한 거니? 뭐? 너 정말 미쳤어? 솔직히 너 같은 애 정채에게 소개시켜주기 싫었어. 너도 알잖아. 너한테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지. 너 설마 정채를 꼬셨는데 넘어오지 않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또 이상한 소문 날까봐 선수 치는 거 아니냐고. 주변 친구들이 말려서 그 여자아이와 다툼까지는 가지 않게 되었지만 저도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정채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야, 이정채, 내가 걔랑 사귀지 말라고 했지. 너 때문에 오늘 내가 무슨 일 겪었는지 알아? 너 솔직히 말해봐. 걔가 너한테 변태짓을 당할 뻔했다고 말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뭐? 변태짓? 무슨 소리야. 야, 나야말로 걔가 먼저 내 몸을 만지려고 해서 뿌리쳤는데, 야, 그렇게 따지면 내가 성폭행 당한 거 아니야?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봐왔으면서 그 말을 믿어? 안 믿지. 그래도 확실히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앞으로 진짜 조심해라. 또 똑같은 일 있으면 그때는 친구고 뭐고 없어.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여자아이의 평판과 평소 언행이 워낙 나빠서 안 믿은 이유도 있었지만 제가 20년 가까이 봐온 정채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친구가 아니었어요. 사춘기가 오면서 여자애들에게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주위 다른 남자애들보다는 그 관심도가 월등히 낮았고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여자아이가 자신이 피해자인 척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도 여자아이에 대한 시각이 저와 비슷했고 평소 사교적이고 인기가 좋았던 정채가 그럴 리 없다고 다들 생각했죠. 이후에도 가깝게 지내던 정채와는 서로 다른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양쪽 집안 모두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어요. 물론 SNS 사이트로 서로가 올린 사진과 글을 읽으며 안부는 묻고 지냈지만 그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활동적인 정채 주변에는 항상 여자친구들이 많아 보였고 저 또한 당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던 중이라 괜한 오해를 사기 싫어서 조심스럽게 지내다 보니 연락이 소원해지게 되었죠. 그리고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서로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끔 엄마에게서 정채의 소식을 듣고는 했지만 그때도 별다른 생각 없이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정채가 군대를 간다는 말을 엄마에게 들었을 때도 서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 또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정채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 제가 오래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홀로 이별의 아픔을 견디고 있을 때였죠. 오랜만에 정채의 연락이 반갑기도 했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별의 슬픔을 잊어보려 바쁘게 살아가던 때라 일부러 더 홀로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정채와 바로 만나기로 약속 잡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보게 된 정체는 예전 호리호리하고 곱상한 얼굴에서 제법 남자 티가 나는 얼굴과 몸으로 변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분명 즐겁게 술 한잔을 하며 서로 못 보고 지냈던 세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제가 헤어진 남자친구 욕을 하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저는 정체에게 기대어 울게 되었고 정체는 아무 말도 없이 그런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감정에 집중해서 못 느끼고 있었는데 정체가 저를 감싸고 있는 게 갑자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거기다 안 보는 사이 남성적으로 변한 모습 때문인지 조금 설레기도 했죠. 그날은 떨리는 제 마음을 잠시의 착각으로 느낀 채 정체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다시 이전처럼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던 우리는 서로의 집도 자주 왕래하며 다시 가깝게 지내게 되었죠. 정체를 만날 때마다 제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정체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제가 죄를 짓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정체가 갑자기 저에게 고백을 해오는 거예요. 시은아, 혹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분위기 도저히 못 참겠다. 실은 나 너 좋아해. 처음에는 오랜만에 보는 거라 반가운 마음에 생긴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너랑 연락하고 만나면서 일시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너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서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를 남자로 봐줄래? 서로 마음이라도 통한 건지 정체는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용기를 내어주는 모습에 저 또한 더는 숨길 필요가 없었고 저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정체는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만 지내던 정체와 연인끼리 하는 행동을 하는 게 낯간지럽기도 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고 다른 연인들과 다를 것 없이 행복한 데이트를 즐겼죠. 그런데 사귀기 전부터 걸리던 점이 연애가 시작되면서 더욱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과 마찬가지로 사교적인 정체는 학교 동아리도 여러 개를 하고 있었고 대외 활동도 여러 곳을 하며 무척이나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모두 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저도 불만은 없었어요. 문제는 모임이 있는 곳마다 있는 여자들이었죠. 정체의 SNS와 메시지에는 너무 많은 여자들의 관심이 있었고 제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보였어요. 한번 신경이 쓰이다 보니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었고 저도 모르게 정체와 연락을 하는 여자들의 SNS를 타고 들어가 확인도 하게 되었죠. 한눈을 팔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정체는 눈치를 챘는지 진정성 있고 믿음이 가는 말을 만날 때마다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에 맞는 행동도 해주었죠. 그런 모습과 어린 시절의 정체를 믿고 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하고 있는 동아리와 대외 활동으로 무척이나 바쁜 남자친구였지만 다른 남자라면 신경 쓰지 않을 작은 기념일마저 챙겨주는 정체 때문에 큰 불만 없이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희의 관계가 부모님께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는 것인지 결국 양쪽 부모님께 들키고 말았네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부모님들의 관계를 염려해 비밀로 하기로 생각했던 것처럼 양가 부모님들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된 저희의 관계를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부모님들끼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괜히 저희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실까 싶기도 하셨을 거고 저희가 헤어지기라도 해 상처를 받을까 걱정스러우셨겠죠. 대체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한 거야? 예전에는 정체랑 결혼시킨다고 할 때마다 질색을 하더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정말. 엄마,
근데 우리도 가볍게 만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제 성인이고 서로 책임질 만큼 진지해. 그러니까 너무 걱정스럽게만 생각하지 마. 그러면 너희들 결혼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너희들 결혼 따로 연애 따로 그렇게 할 생각이면 다시 생각해. 그렇다고 뭐 벌써 결혼이야. 그럼 뭐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연애만 하다가 헤어지려고? 서로 진지하다면서 결혼 못할 건 또 뭐가 있니? 정채도 내 아들 같고 그쪽 집에서도 너 딸처럼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희 둘 마음만 맞는다면 정채 취직하면 바로 결혼하는 걸로 해라. 어차피 서로 좋다면서 안 될 게 뭐가 있니? 저희도 당연히 진지한 만남이기는 했지만 결혼은 이르다 싶었어요. 아직 20대 한창 놀 나이에 결혼이라는 건 저희에게 먼 이야기였죠. 하지만 부모님들의 추진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가벼운 만남일 거면 시작도 말았어야 한다며 저희가 만나는 것을 아시고는 서둘러 결혼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결국 양쪽 부모님들의 협의하에 저희는 정채가 취직을 하는 동시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부모님들 덕에 저희는 정말로 이른 나이에 곧바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이른 결혼에 부모님들 등살에 떠밀리듯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 결혼을 하는 중에도 하고 난 후에도 저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오래 친구로 지내기도 했던 탓에 결혼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부가 된 것이 실감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래에 비해 빠른 결혼 생활에 적응할 시간들이 필요했던 저희 부부는 서로 합의하에 적당히 개인 생활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서로에게 허락을 받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모임이나 여가 활동 같은 것도 과하지 않은 선에서 존중해주기로 했죠. 남들보다 일찍 결혼했으니 아이도 한참 후에나 낳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결혼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있었던 탓에 그런 결정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부부로서 같이 생활하고 맞춰가면서 서로를 충분히 존중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물론 저보다 바쁜 것은 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학생 때부터 해오던 동아리와 대외 활동 같은 모임이 많았던 탓에 만날 사람도 많고 약속도 많을 수밖에 없었죠. 매번 바쁘게 약속을 잡는 남편이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불만이 나오기도 전에 늘 저를 우선순위로 두어주는 남편을 보며 저는 불만을 말할 일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약속이 많고 바빠서 섭섭하면 바로 말해줘. 그러면 내가 약속 다 취소하고 자기랑 있어줄게. 나도 결혼까지 해놓고 자기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결혼을 했으니까 무엇보다 서로가 우선 되어야지. 그러니까 서운하거나 할 때는 꼭 말해줘. 알겠지? 혹시나 제가 걱정이라도 할까봐 신신당부하는 남편을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믿음을 주려 노력하기도 했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남편을 많이 간섭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도 너무 쥐고 사는 바가지 긁는 아내가 되고 싶지는 않았기에 여자 문제만 아니라면 남편이 모임이나 외출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허락을 하곤 했습니다. 다행히 연애 때부터 제게 믿음을 보여주었던 남편이었기에 남편은 어디를 갈 때마다 늘 먼저 인증사진을 보내곤 했었고 제가 걱정할 새도 없이 연락을 자주 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놓고 남편을 편하게 놓아줄 수 있었죠. 게다가 단 둘이 있을 때는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저와 함께하는 주말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려는 남편 때문에 저는 집 안에서도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연애 때처럼 여전히 작은 기념일까지 특별하게 챙겨주며 저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었고 그렇게 잘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며 저도 일찍 결혼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행복하다 보니 이상하게 점점 아이를 가지고 싶더라고요. 누구는 남편이랑 사이가 좋으면 아이 생각이 나지 않다고 하던데
저는 오히려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아이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을 닮은 아들이나 절 닮은 딸이나 어떨지 너무 궁금해졌죠. 30쯤 임신 계획을 하자고 했었기에 신혼은 이만하면 됐다 싶었던 저는 남편에게 슬슬 임신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슬슬 아이 가질 때 되지 않았어? 아이? 글쎄,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은가? 우리 지금 좋잖아. 나는 둘만 있어도 좋아서 신혼을 더 즐기고 싶은데 자기는 별로야? 물론 나도 둘만 있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원래 이쯤 아이 생각하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시은아,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니? 나는 우리가 결혼한 게 엊그제 같아. 시은이 네가 아직도 연애 때처럼 예쁘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한창 신혼 같거든. 솔직히 우리 둘 다 아직 젊잖아. 근데 시은이 네가 벌써 임신하고 엄마가 된다는 게 나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 내가 임신하는 거라면 자기가 좋다는 대로 하겠지만 결국 임신해서 고생하는 건 자기잖아. 근데 자기가 젊은 나이에 일찍 임신해서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나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 아이를 낳으면 다시는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 더 이상은 둘만 있을 수도 없고 부모로서 포기해야 하는 일들도 많을 거야. 그건 내가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일들일 건데 너무 급히 서둘러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결혼을 했다고 해서 아내로서